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쏠쏠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최근에 정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규제 정책들,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 대표님 오늘은 그중에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710 대책 그리고 7월 22일 날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 최고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종래의 소득세율은 5억 원 초과 42%가 최고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소득금액 10억 원 초과 소득세율 45%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양도세 역시 변경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실은 양도차익의 70% 과세,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60% 과세, 여기에 부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0%에서 30%가 더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의 경우 0.6%에서 2.8%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소득세율을 급격히 높이기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중과세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층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7, 8월 달이 되면 매년 세법 개정안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0 대책 이후에 7월 22일 날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본 내용들이 710 대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세법 개정안은 현재 지금 한 9월 초쯤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20년 세법 개정안, 먼저 710 대책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소득세, 모든 소득에 관한 거지만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과세 표준 구간 보시는 대로 1200만 원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기존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 현행에서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2%를 세율을 적용시켰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5억 초과분에서 10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42%,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로 소득세율을 인상을 시켰다는 내용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인 보유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입니다. 710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0.1%부터 0.3%까지의 인상률을 보였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그리고 전국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0.6%에서 2.8%까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개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조세저항이 있다 보니까 1주택 보유한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상공제율에 대한 한도가 상향됐다는 부분도 좀 나왔는데요. 자, 보신 대로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거는 현행이 유지되고요. 고령자 공제, 나이대별로 해서 기존의 10%, 20%, 30%,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에 대한 고령자 공제율을 적용시켰는데 세법 개정안에 의해서는 20%, 30%, 40% 각각 10%씩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합산 공제율을 따졌을 때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 보유 공제율을 합산했을 때 최대 70%에서 80%까지 한 10%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이 합산공제율 상향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한 비율도 변경이 됐는데요. 자, 주택분 세부담 상한 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은 법인 같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2주택 이하는 동일하게 150%의 상한 비율이 동일하고요. 또한 3주택 이상도 300%로 동일합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로 세부담에 대한 상한 부분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중과세율을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에 대한 상한 비율을 미적용시킨다. 법인에 대한 부분은 상한 비율이 없이 모두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자, 보시는 대로 단일세율이 신설됐습니다. 2주택 이하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3%, 3주택 이상의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법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6%의 종합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적용 시기를 보시면은 202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 부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일세율이 3%, 6%, 2주택 이하 법인,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이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일세율로 3%가 적용되고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6%가 단일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중과세율 적용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6억 원이 공제가 안 됨으로써 폐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법인이 6.17 대책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비과세였지만은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된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 10에서 25%가 에다 추가 과세되는 부분이 10%였는데 향후 20%로 인상되는 부분으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법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710 대책에서 나왔지만 자, 단기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인상안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주택의 부동산 50, 40 기본세율이었습니다. 1년 미만, 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자, 보시는 대로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40%, 1년 40%,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갔는데요. 자, 개정안을 보시면 주택과 입주권 모두 포함해가지고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 기본세율로 가겠다라는 부분과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70%, 그리고 60%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본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2021년도 6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본 세법 개정안의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6월 30날까지는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으로 유인책으로 인해서 좀 배제가 됐었죠.
그렇지만 7월 달부터 보시는 대로 기본세율 10%,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의 중과율이 현재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자는 10%가 증가한 20%의 중과세율,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로 중과세율이 인상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이고 9억 원 이상에 대한 고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가지고선 공제를 받아서 세테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올해까지는 2년 거주를 했고 10년 보유를 했으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주와 보유를 나눠서 40%, 40%, 10년을 거주했을 때 40%, 그리고 10년을 보유했을 때 40% 더해서 80%의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번 개정안에서 보시면 기존에 3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8%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새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법 개정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상 주택수의 분양권 포함 내용인데요. 현재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대출, 청약 시에 분양권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됐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 모두 포함이 됐다는 부분으로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개정안을 보시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를 계산 시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부분과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해당 시에는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따로 지금 소득세를 변경시켜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시면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이게 소급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법 시행 이후, 이 법이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분양권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 개정안을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에 한해서 분양권 주택수 포함의 여부 부분 자체가 갈린다라는 부분으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